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 와우넷 파트너 최익수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사실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인데요.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제가 이제 방송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급등주 포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드렸는데요. 사실 시간이 많이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고 사실은 좀 더 세밀하게 더 찍어 드리는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TV상에서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더 디테일하게 최대한 노력해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최익수의 급등주 포착법, 이번 주에는 이제 저번 주까지 1강, 그 전주 1강, 그리고 이제 저번 주 2강, 이번에는 이제 3강 차례입니다. 3강. 3강은 정밀한 타이밍을 주제로 잡았고요. 정밀한 타이밍. 수익률을 높이는 진입청산 공식이 있다. 여러분들이 그 공식 좋아하시잖아요. 공식.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본래 약간 그 아트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에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평소에는 이성적으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이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아트적인 요소는 좀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제 심리가 안정되고 불안정한 거, 그런 걸 떠나서 아트적인 요인이 약간 이제 수학이나 사이언스죠. 과학적으로 되는 그런 구간에 놓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평소에는 아무런 거래량도 없고 움직임도 알 수 없는, 한마디로 랜덤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가 굉장한 수급이 터지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나면 그 이후에는 공식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공식도 굉장히 세밀한 조건에 해당되는 종목만 이 공식에 해당되는 거지,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 진입청산 공식, 수익률을 높이는 진입청산 공식이 적용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시는 전략을 취하신다고 하면 그건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밀한 타이밍.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수익과 손실의 차이는요. 수익과 손실의 차이는 사실 큰 차이가 안 나요.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이가 안 뚫려요. 뚫리지 않는 종이. 그래서 이제 수익과 손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깝기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옥과 천당, 이렇게 천당과 지옥으로 갈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밀한 타이밍을 노리는 건 뭐냐면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아주 디테일한 요건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는 진입청산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7월 달에 또 급등이 나왔던 섹터가 제약 바이오 섹터였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물론 이제 미국의 암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한 번씩 이제 주도 섹터가 나오지 않을 때 관련주 중에서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간간히 나왔던, 그렇게 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중요한 포인트부터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그 3분 차트 아시죠? 분봉에서 3분 차트, 1분, 3분, 5분 막 이렇게 있는데 3분에서 당일 20% 이상 급등하는 종목을 찾습니다. 자, 20% 급등하는 종목은 몇 개 안 나오죠. 물론 이제 장 마감으로 갈수록 이제 많이 나올 때는 10개, 적게 나올 때는 6, 7개. 근데 장 초반에는 요새 좀 특징이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종목이 굉장히 없을 것 같다가 이제 오후에, 점심 이후에 좀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의 흐름이 그 유동성 장세이기도 하지만
이제 휴가철하고 맞물리면서 약간 유동성이 많긴 많은데 각 종목들의 호가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장중에 급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장중에 급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거래 없이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고점을 찍고 잘못하다가는 이제 쌍봉이나 아니면은 횡보하다가 이제 급락이 나오는데 이 급락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급락의 폭도 많은 경우에는 뭐 15% 이렇게 해도 이상도 폭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위험한 거 아니냐, 20% 이상 급등한 게. 근데 이제 여기 20%에는요, 이제 야누스의 얼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만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20%까지 보통 이제 19%를 예비라고 하는데 19, 20%를 올라간 종목은 그 나름의 그날에 이슈가 강하고 웬만하면 뭐 실적 이슈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뉴스가 나왔다든지 기존에 나온 이슈가 한 번 더 지속이 된다든지 뭐 그런 이슈가 굉장히 강하고요. 보통 뭐 특징주 해가지고 뭐 독점 거래라든지 독점 판매라든지 이런 이슈가 강력하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슈가 나온다고 해도 한 12%, 13%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를 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19, 20%까지 올라갔던 종목보다는 여기서 더 나가는 종목도 있고 실패한 종목도 있겠죠. 떨어진 종목도 있고. 근데 여기의 개수와 뭐 15% 전후 아니면 12% 전후의 종목들이 실패 나와서 성공하는 쪽도 있겠지만 실패하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게 뭘 뜻하냐면 힘의 세기를 뜻합니다. 제가 1강, 2강 때 급등 1차 급등이 나온 종목이 에너지가 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19, 20%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에너지가 굉장히 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에너지가 세다는 것만 일단 염두를 하시는 거지 이게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갖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필요 조건 하나 정도 에너지가 세다, 힘이 세다. 일단 힘이 센 종목을 골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1차가 됐고요. 그 다음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요. 급등이 나왔으면 이제 매도 기존에 이제 주식을 들고 있거나 뭐 물려 있거나 아니면은 뭐 수익을 냈거나 상관없이 주식이 올라가면 일단 투자자들은 팔고 싶은 욕구가 강하죠. 팔고 싶은 욕구. 그래서 팔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매도세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빠지지 않고요. 이 정도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특징적이라는 거죠.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눌림폭이 적은 가파른 우상향 상승이 좋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 19%, 20%까지 올라올 때도 웬만하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꼭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가장 베스트다. 가장 난이도가 낮다라는 거죠.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한 번 뭐 7%까지 갔다가 눌렀다가요. 17, 18%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이런 거는 눌림이 크지만 이쪽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쪽. 그러니까 19, 20%를 도달하거나 넘어갈 때의 바로 그 파동, 올라갈 때의 파동이 눌림이 적으면 돼요. 이 앞에까지 뭐 눌림이 적어야 된다, 꼭 100%. 그러면은 종목이 이런 종목만 찾아야 되는데 이런 종목은 안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또 자주 내고 싶고 매일 내고 싶으면 여기에만 이게 가장 베스트지만 여기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급등 이후에 급등이 나왔죠. 급등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매도하는 주체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뭐 빠질 수가 있어요, 그죠? 계속 올라가서 상한가가 갈 수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드문 경우고 보통은 이렇게 눌려요. 눌림목이라고 하죠. 뭐 눌렸다가 실패해서 그냥 다 없어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또 필요하냐? 직전 고조폭의 절반을 지지해야 됩니다. 절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 고점이 있으면 절반 정도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뭐 깨고 618짜리, 그러니까 고점 저점에서 뭐 여기까지 하락한다니,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다는 건데, 이러면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냥 주저앉아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절반을 지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눌림폭의 절반을 다시 2회 이상 돌파하는 게 좋아요. 그게 뭐냐면, 큰 틀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급등이 나온 다음에 눌렸다가 여기 고저폭의 전체 절반 지지하면서 내려온 거의 절반을 한번 돌파하는 게 좋고요. 뭐 여기서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눌림이 좀 어느 정도 셌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눌리겠죠. 눌렸다가 여기서의 절반도 또 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첫 번째 절반을 돌파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절반을 돌파한 거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점이 올라가는 게 좋겠죠. 고점은 살짝 낮아졌지만 이 두 번째 라인에서 1번 고점을 넘는 것도 당연히 좋고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좋지만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저점이 올라가야 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서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려면 저점이 이렇게 쳐지면 뭐 살짝 쳐졌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점이 올라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자, 그래서 2회 이상 돌파하는 게 좋고요. 자, 2회 돌파 시에 1차 매수하고 거기서 다시 조금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눌릴 때 2차 매수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살펴보고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국전약품이 보시면 계단식으로 그냥 원웨이로 올라가긴 했는데 중간에 이제 음봉들이 섞여 있어야 됩니다. 음봉이 섞여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봉이 막 하나가 11%, 또 하나가 뭐 9% 이렇게 올라가는 캔들과 움직임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는 종목은 이렇게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그래서 올라갈 때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파동의 기준점은 당연히 올라갔으니까 양봉이 많겠죠. 20%, 19%까지 올라가려면 양봉은 무조건 필요한데 그 사이사이마다 음봉들이 존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계단식으로 올라갔다는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기 쉽게 중간에 음봉들을 체크하자. 음봉이 있나 없나. 음봉이 완전히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다 음봉으로 우하향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기 눌림이나 횡보할 때 음봉을 확인하자. 음봉. 자, 음봉이 있고 3파동, 5파동이죠. 이제 상승 3파, 그러니까 상승 1, 2, 3. 엘리어트 파동으로 하면은 이제 5파동, 뭐 중간에 2파, 4파 나오면서 여기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가 20% 이상이에요. 20% 훨씬 넘는 그런 것까지 올라갔다. 그 다음에 이제 눌림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 선이 이제 거의 절반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요 선이 130봉, 일봉으로 치면 130일의 고저폭의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앞에 요 캔들들이 많기 때문에 요게 약간의 좀 미세 조정은 필요하지만 보통 대충 중심선, 이게 원래 중심선이거든요, 이게 이름이. 그래서 요거를 이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딱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절반이 요 정도인데 여기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30개니까 요 앞에 들 것까지 다 포함을 한 거기 때문에 더 낮아진 것 뿐이죠. 그래서 여기도 지지하고 원래는 선을 그어보면 요 정도 되겠죠. 여기를 이제 닿지 않고 아랫꼬리 양봉 나면서 다시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오면서 고조폭의 여기가 딱 분홍색 선이 절반이에요. 절반 자리까지 넘지는 못했는데 터치를 했어요. 터치한 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여기하고 여기에 절반을 넘었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의 고점을 여기가 넘는 거예요. 고점도 다시 높아져야 됩니다. 저점도 높아지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거의 완성이에요. 그럼 이제 타점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눌림에서 올라갈 때 거래량이
좀 약해요. 거래량이 약할 때는 뭐다? 매수의 세력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돌파했다고 바로 여기서 다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1차 매수하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다 그랬죠. 이제 두 번 넘고 누를 때 양봉이 음봉을 장악할 때, 자, 장악이 뭐냐면 음봉 캔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단봉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양봉으로 이렇게 감싸는 거 아니면 똑같거나 이럴 때마다 매수를 합니다.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서는 이탈하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20% 급등했다가 20% 이상 급등한 자리에서 매도 물량들이 나오죠. 나오는데 그걸 하락 저지한 게 이 선인데 이 선을 이탈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급등세가 나왔죠. 급등세가. 자, 원래는 잘 보시면 여기는 절반을 넘질 않았어요. 절반까지 터치만 한 거죠. 제대로 된 절반은요. 제대로 된 절반은 여기가 넘은 겁니다. 여기가. 그죠? 여기는 요 고저폭의 절반을 얘가 넘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가 원래 1번 첫 번째 넘은 거고요. 두 번 넘어요. 두 번. 두 번 넘어야 되니까 여기서 두 번째 넘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거래량도 적고 약간 애매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머리를 들 때가 여기가 핵심적인 매수 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대도 보시면 얘가 아침 9시 반에 고점을 벌써 찍었어요. 고점을 찍은 종목이 보통 2~3시간 정도 지나면 올라가는 게 정석입니다. 그걸 못 가면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최대 한 3시간? 네. 만약에 뭐 11시, 12시에 나왔다 그러면 2시 반, 3시 이럴 때는 움직여줘야 돼요. 그 전에는.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서 이제 바로 움직여줘요. 장대양봉으로. 그래서 이 장대양봉의 의미는 뭐냐면 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적산병으로 절반을 돌파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봉 한 개, 봉 두 개로 절반을 완전히 넘고 고점도 살짝 넘었습니다. 앞에 눌림의 고점을. 그래서 여기가 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 눌릴 때 여기 2차 매수입니다. 2차 장악형에서 2차 매수. 그러면 뭐 평단이 한 요 정도 되겠죠. 4,400원 뭐 조금 넘는 전후가 되겠는데 여기가 이제 4,680원이니까 5% 이상은 충분히 여기 상한가입니다. 뭐 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종목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배수단이라 그랬잖아요. 자, 지지와 저항의 가장 기준점을 잡고 적어도 여기 올라간 폭만큼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상한가까지 갈 수 있었던 얘기죠. 배수 단위가 남아 있어야, 간격이 남아 있어야 상한가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말고 또 여기가 이제 분홍색 선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죠. 여기서 뭐 약간 지지했고 저항, 지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라간 폭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는 언제 갔느냐? 그 다음날 갔습니다. 차트 보시면. 딱 거기가 고점 찍고 거의 거기가 그 다음날의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윗골이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강원에너지인데 강원에너지도 뭐 7월 달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원래는 2차 전지, 리튬 이온 전지 이쪽이었는데 소형 SMR로 이제 또 업종 전환을 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도 발을 걸치고 원래 있었어요. SMR. 그래서 원전주들이 6월, 7월까지 굉장히 뭐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멘텀이 이제 바로 이제 붙은 겁니다. 강원에너지에. 그래서 바닥까지 많이 떨어졌다가 급등세가 막 나오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자, 얘도 보시면 이 종목도 전날 종가에서 여기까지 거의 2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7,500원 선이고요. 여기가 9,500원 선이에요. 그러면은 20%를 넘나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올라올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음봉을 하셔라 그랬죠. 음봉이 여기 또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자, 양봉은 당연히 뭐 체크 안 해도 됩니다. 20%까지 올라올 정도면 양봉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음봉만 확인하면 된다. 아, 음봉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다? 그냥 쭉 1파동으로만 올린 게 아니라 파동으로 엘리어트 파동 3파 이렇게 올린 거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려오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20%까지 급등을 시켰으면 좀 쉬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살아있는 이제 생물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심리를 가지고 겨루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오면 이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단계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주식을 갖고 있는데 내 단가가 예를 들어서 뭐 8,500원 여기요. 근데 여기까지 올랐어. 9,500원. 그럼 일단 뭐 다는 다 팔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뭐 팔아야겠다. 뭐 절반이라든지 매도 물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리면 밀어 올렸던 세력들도 잠깐 쉽니다. 왜냐하면 올릴 때요, 세력들이 주도 세력들이 선도 세력들이 올릴 때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우리처럼 뭐 살 때 지정가로 탁 사는 게 아니라 주가를 올리려면 위로 긁어야 돼요. 긁는다는 게 뭐냐면 호가가 이렇게 있으면 시장가로 쏴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5틱 위에 10틱 위로 지정가라도 위로 쏴줘야 돼요. 그럼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그럼 돈이 많이 들면 계속 올리면 누구만 좋아요? 가지고 있는 뭐 개인 투자자만 좋겠죠.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도 좀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썼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다? 여기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라든지 이제 소위 단타꾼들이 있어요. 뭐 꾼이라고 하면 여기 샀겠지만 이제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 단타를 하시는 뭐 아니면은 너무 이게 좋아 보여서 급등한 위치에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시장에는. 여러분들은 안 사실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보면 상한가 갈 것 같거든요. 그냥 계속.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손절할 때까지 밀어요. 그러면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돈을 좀 썼으니까 그 다음에는 좀 호가를 위로 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받칩니다. 받쳐서 약간 하락을 유도하면서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손실로 나오게 되면 그걸 또 이렇게 입을 벌려놓고 먹는 거죠. 내 입에다가 물량을 털어넣어라. 그 대신 이제 개인들은 이제 손실이 나겠죠. 이 손실은 어디로 가요? 여기서 물량을 받은 세력들이 먹는 거죠. 그래서 일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가는 거죠. 시장에는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손실을 봤다 그럼 누군가는 반드시 이익을 봐요. 내가 수익을 봤잖아요. 누군가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 같이 잘 살면 좋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플러스가 되는 그쪽 반열에 상위 5%도 아니에요. 2, 3% 반열에 드셔야 돼요. 2, 3%. 요 얘기는 또 시간 나면 많이 또 드릴 건데 2, 3% 안에 드셔야 되죠. 나머지 95%, 97%는요. 거의 손실입니다. 네. 이거는 뭐 불문율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안 믿으실 분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패자는 말이 없거든요. 손실이 나면 조용히 있어서 그래요. 손실이 나면 그냥 주식을 원래 안 하는 양 이렇게 원래 손실이 나면 이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죠. 입을 다물고 있다. 수익이 나면 어떻게 돼요? 막 떠들죠. 그리고 이제 내가 막 누적 수익이 아닌데도 잠깐 먹은 것도 막 떠들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돈 버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2, 3%의 수익 나는 고수의 반열에 들으셔야 여러분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해결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 자, 너무 조금 중요한 얘기긴 한데 핵심에서 잠깐 벗어났고요. 자, 절반을 이제 한번 넘었어요. 바로 넘었습니다. 오 좋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절반을 넘으려고 봤더니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여기는 녹색 선은 뭐냐면 전체 앞에 5파동으로 올린 전체 가장 큰 파동의 절반짜리예요. 절반을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다시 이제 올렸는데 중요한 거는 요 절반은 넘었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절반을 넘었으나 중요한 거는 여기에 고점을 못 넘었죠. 자, 요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요렇게 절반을 두 번 넘었잖아요. 절반을 두 번 넘고 고점을 못 넘은 종목은요. 힘은 있는 거예요. 다시 가려고 한 힘이 있으나 이게 이제 이렇게 처졌단 말이에요. 이게 처졌어요. 처졌다는 건 뭐냐면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줘야 좋은데 이게 짝꿍댕이라고 이렇게 처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처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보통은 역헤드로 눌렀다가 가죠. 역헤드 앤 숄더. 그래서 여기가 보면 한번 절반 돌파, 두 번째 절반 돌파하고 눌렀다가 가는 거죠. 그럴 때는요. 이렇게 악고점을 못 넘고 엉덩이가 처진 모습일 때는 한 번 더 절반을 넘을 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아니면은 여기를 두 번째죠. 두 번째를 찍고 확인하고 절반 돌파 확인하고 누를 때 양봉에서 이제 장악형 양봉에서 사 들어가면 거기가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보다 여기가 더 저점이죠. 그래서 절반을 세 번째 넘을 때 하시거나 그 직전에 여기 저점이 이탈이 안 되게 막는 봉이 바로 여기 요 장악형 양봉이거든요. 저 장악형 양봉이 없으면 요 녹색 선을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장악형 양봉이죠. 여기가 여기보다 더 낮으니까 여기서 하여튼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고점을 넘을 때까지가 일단 목표예요. 그 목표까지 9,700원이니까 한 5% 이상, 6% 정도까지 수익이 나죠.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원래 그냥 목표하고 끝내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전고점을 한 얘도 보면은 9시 반 정도 한 40분에서 12시에 넘었단 말이에요. 12시에. 그러면은 2시간을 넘게 이제 눌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돌파한 거니까 굉장히 단단하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고를 다시 넘었다는 거는 2시간 넘어서 전고점을 넘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힘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힘이 없으면요 전고로 가지를 못해요. 여기서 그냥 쳐지고 이렇게 돼요. 막 이렇게 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됩니다. 춤을 춰요 막. 이거를 랜덤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트가 과학으로 되는 순간이 바로 이런 자리라고. 원래는 막 랜덤으로 뭐 횡보할 때나 이때는 막 올라갔다. 이평선도 안 맞아요. 여러분 그 이동평 균선이 막 안 맞다고 막 기술적 지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하니까 안 맞는 거죠. 이렇게 뭔가 수급이 터지면서 계단식으로 힘이 확인되고 눌림이 두 번 절반을 돌파하는 것만 공략하시면 전고까지 과학적으로 그냥 올라갑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여러분 말이 쉽지 실질적으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단 2시간이에요. 1시간 50분. 1시간, 이게 1시간 한 4, 50분 걸린 지점이고요. 여기까지 먹을 때까지가 2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얘를 관찰을 해야죠. 관찰해서 매수는 여기인데 1시간 40분 동안 얘를 관찰하고 여기서 사가지고 나머지 30분 만에 먹는 거예요. 수익을.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적용된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식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먹히겠냐? 쉽지 않아요. 해보시면 압니다. 공식은 맞는데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지치게 만들고 이 종목만 있으면 계속 들여다보죠 이렇게. 근데 수많은 종목이 또 20% 넘고 또 뭐 19% 갔다가 밀렸다가 하니까 얘도 봐야 돼, 걔도 봐야 돼, 또 새롭게 올라오는 전고점 뚫린 애 봐야 돼.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수익을 내려면. 아셨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아무나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이렇게 딱 놓고 보면 다 지난 차트니까 여기서 살 수 있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시간 40분이라니까요. 여기까지가 2시간이 넘는다니까. 근데 하여튼 2시간이 넘어서 올라가는 힘이 있다 그랬죠. 그런 종목들은 뒤에 움직임도요. 자꾸 고저폭을 절반을 살짝씩 넘으면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짧은 구간의 절반을 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좀 진폭이 좀 나와줘야 돼요. 뭐 최소한 한 고점 대비 5% 정도, 4, 5%는 빠져주면서 절반을 넘는 게 중요하지. 뭐 1, 2% 빠졌는데 그거 2% 빠졌는데 1% 올라왔다고 절반.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빠져줬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게 여기는 절반의 개념은 여기서 한번 훑었고요. 근데 폭이 작으니까 여기서는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내려오면서 절반을 자꾸 넘네 하다가 여기서 반전 캔들이 나올 때, 음봉을 먹을 때 여기가 또 매수 지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기에는 이제 여기는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실전 공부가. 그래서 요런 데만 잘 잡으셔도 아주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니까 이런 데를 잘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닉 솔루션이라고 이제 신규 상장인데 이 종목도 보면은 좀 파동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서부터 전날이 종가가 여기인데 개파락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작해가지고 파동이 5파가 아니고요. 뭐 1, 2, 3, 4, 5, 6, 7, 8, 9, 10, 11파동이에요. 여러분들 그 11파동 하면 제가 방송에서 뭐 TV 방송이었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통 인터넷 방송에서 제가 이제 정회원 분들이나 전체 공개 방송할 때 많이 설명드렸던 게 이 눈물의 11파동 뭡니까? 카카오 2011년 7월 달 그죠? 7월 달에 고점 찍을 때가 11파동입니다. 그 다음에 2022년 11월 달에 위메이드가 11파동이에요. 11 내지 13. 11파동 나온 종목인데 바닥에서 10배 떴다. 그냥 꼭지입니다. 그냥. 그래서 최근 안타깝지만은 카카오 계열들이 뭐 새 정부 들어서 좀 올랐는데도 그 바닥에서 조금 올라간 거에 또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11파동 하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자, 그래서 11파동 찍고 눌렀는데요.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눌렀는데 절반을 살짝 돌파합니다. 내려온 폭의 절반. 자, 처음에 절반은 그냥 당연히 여기서 만약에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다른 종목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는 이날에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바심을 내는 거를 좀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도 이제 수익이 안 나고 맨날 누적으로 손실 나고 하니까 수익에 대해서 좀 조급함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다음 강의는 또 일본 강의를 하는데 4강은 분봉 강의를 주로 많이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께 이제 빠른 수익이 나려면 분봉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날 당일에 수익을 내려면.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당일에 분봉으로 뭐 전 재산을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봉 매매, 수익 매매를 하면서 병행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일봉에서 약간 시간이 오래 걸려도 분봉에서 매일매일 수익을 실현하고 나가면 기다림이 좀 지루함이 덜하다. 그래서 사람이란 거는 굉장히 좀 인내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봉에서 너무 지지부진하면 막 뭐 또 저번처럼 쇼크가 오거나 8월 1일 날처럼 쇼크가 오거나 이러면 일봉 기다리다가 일봉에서 이제 하락 스파이크가 클라이막스가 나왔을 때 바닥에다가 던지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봉 매매를 아셔야 되는데 하여튼 절반을 넘었고 1번. 자, 1번 밑으로 쳐졌죠. 처진 종목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가 이제 2번이죠. 이거 2번인데 여기 고점까지 넘었어요.
2번. 그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1번이 근데 이게 딱 절반이에요. 넘지는 약간 넘었는지 아주 미세한데 딱 눈으로 봐도 절반까지만 왔지 이게 여기를 넘어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사실 절반만 찍은 거다. 아까 국전약품처럼. 그러면 제대로 된 여기와 여기의 절반과 지금 여기와 여기의 절반을 동시에 넘은 거는요.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근데 이게 제가 뭐라 했냐면 여기가 진정한 첫 번째 넘은 거거든요. 절반을 한 번, 두 번 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엉덩이가 처졌다가 그러니까 저점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이 처졌다가 올라가는 역헤드앤 숄더가 되기 때문에 약간 누른다 그랬죠. 이렇게 여기까지 누를 수도 있고 여기까지 눌렀죠. 저는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확인하고 지지라인, 여기 지지라인이죠. 앞에 고점들, 지지라인들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장악형에서 사는 게 좋으니까 여기가 장악이 안 나왔죠. 반격 정도, 반 정도도 아니고 거의 반격이 나온 게 여기죠. 여기. 그래서 여기도 사실 수가 있어요. 사고 여기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장악형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세 군데를 매수 포인트로 하셔야 여기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가 지지와 저항의 중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라간 만큼 배수 단위로 하면은 상한가가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사가지고 상한가에 나가 팔면 요것도 한 9,600 얼마에 또 이제 평단이 되겠네요. 거기에 1,300원이니까 한 6% 가까이, 6% 좀 넘네요. 6%. 자, 그 다음에 이닉스입니다. 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 음봉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보다는 적어도 5파동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하나, 음봉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까지 올렸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음봉 하나 있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얘는 하나인데 왜 하느냐? 여기에 파동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당일날. 그러니까 상승을 한번 해주고 고점을 계속 높이면서 여기까지 높이고 한 번 더 높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여기만 음봉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음봉이 있는 거고 여기도 음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봉이 2개 이상 있는 거죠. 그래서 오파동에 그러니까 실전에서는요. 우리가 딱 여러분이 눈에 띄고 이쁘고 그런 막 이런 것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시간 간격으로 한번 떴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오파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중요한 거는 앞에서 오파동으로 나왔구나. 이제 눌렸다가 절반을 돌파해야 되는데 여기가 일단 절반을 돌파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내려온 폭의 절반을 돌파를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선진입을 여기다가 했는데 요거는 1시가 넘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지지라인이 뭐가 있냐면 여기 전체 상승의 고저가 녹색인데 여기만 파동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고점이 있잖아요. 이런 데가 지지라인입니다. 지지라인에서 굉장히 큰 장악형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누르면 역헤드앤숄더가 빨리 나올 수 있다는 판단하에 여기가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건데 원래는 공식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랑 여기까지 와서 절반 2번 돌파했지만 역헤드앤숄더로 가지만 간격이 짧아요. 그럴 때는 뭐냐면 저희는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저희 이제 VIP 회원들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안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할 수는 있으나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는 것만 확인할 때 이제 매도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 간격이 좀 짧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있어요. 근데 이 간격이 너무 짧다고요. 여기서 바로 전고를 돌파하기에는 얘가 주식은 과거에 자기가 했던 패턴을 재탕3탕하는 게 이제 관성의 법칙인데 관성이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뭐 올라가는 추세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계속 내려가려고 한다. 이런 1차원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복합적인 게 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합적인 게. 그래서 요 간격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여기서 역헤드 앤 숄더를 노려서 먹을 수 있지만 원래는 여기 두 번, 여기 간격이 짧은 돌파는 약간 패스하라 그랬죠. 그래서 원래 돌파는 아까 사이닉처럼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절반 돌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돌파하고 여기서 사는 게 정석이에요, 원래. 예, 근데 여기가 좀 애매하죠. 여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간격이 짧긴 하지만 절반 돌파 1-라고 보고 여기가 2라고 보면 이제 역헤드로 봤을 때 한 번 더 눌린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엉덩방아를 쪘으니까 올렸다가 한번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 음봉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가 역헤드로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거든요. 근데 이 시간 간격이 짧기 때문에 고점까지는 못 간다라는 게 저의 이제 예측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안 했고 여기서 한 겁니다. 장악형일 때. 예, 여긴 장악형 아니죠. 여기. 그래서 역헤드고 엉덩방아 찌고 갔는데 간격이 짧기 때문에 여기가 두 번째 돌파고 첫 번째 돌파라고 보면 눌렸을 때 매수를 들어갔다. 원래는 이제 여기까지 보고 여기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면은 간격이 조금 짧아요. 여기서 한 여기까지가 그래도 5%는 가까이 나오네요. 12,750원, 800원이니까 가까스로 여기서 보면 5% 나오는데 여기서는 5%가 이봉 하나만 슈팅이 나와도 끝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태경 BK라고 태경 BK도 최근에 이슈를 달고 나갔죠. 그래서 똑같이 3분 20% 이상 상승. 자, 20% 이상 상승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올 때 음봉을 확인하라고 했죠. 음봉 질비하고요. 질비하고 여기도 이제 이 앞에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파동이 올라갔을 때 보시면 이게 1, 2, 3, 4, 5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게 뭐 저점 여기까지 저점을 보면 눌림의 2파의 눌림 저점을 4파가 깨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뭐 이것도 실전 차트에서는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여기를 깬 건 아니죠. 그래서 얘도 5파로 올린 거예요. 5파동으로. 5파동 올린 다음에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뭐냐면 눌렸는데 바로 절반만 돌파한 게 아니고 아예 전고를 돌파합니다. 이런 거 유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20% 이상을 급등을 시킨 종목이 뭐 이게 반 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좀 있다가 바로 여기를 넘어버려요. 20% 지점을.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1승이라는 종목이 조선기자재인데 1승에 7월 30일 날 차트를 보시면 이때 이제 31일인가 하여튼 요때 보시면 이제 한미 협상 타결 그 소식으로 1승이 급등을 해서 장중 상한가를 갔는데 그 상한가 갈 때 모습이 20%를 띄우고 이렇게 바로 전고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1승은 그냥 가버렸어요. 상한가까지. 그러니까 1승은 이 정도도 안 눌렸거든요. 이 정도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냥 갔습니다. 눌림이 적은 게 중요한데 눌림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도 전고 돌파하고 또 절반을 기다렸는데 또 전고를 돌파합니다. 자, 이렇게 20% 이상 지점에서 전고를 돌파하는 게 2번 나왔다. 이것도 절반 2번 돌파예요. 그래서 눌렸을 때 장악형 매수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배수단이 중심을 딱 거보면 올라간 만큼 올라가야 돼서 여기가 상한가니까 여기서 매수해서 상한가까지 얼마가 나오냐면 6, 8, 40, 한 9% 급등하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공간이. 중요해요, 이거. 요즘에 그 최근의 특징이 뭐냐면 유동성 장세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하도 이제 줄폭락을 급등주를 시키니까 급등을 막 여기서 기다려요. 근데 여기 안 와요. 여기서 중간에 꺾어서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폭락 나오는 거를 개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하도 이제 당하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올려서 상한가까지 가버립니다. 철저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접근할 수 없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커요. 자, 그다음에 파세코입니다. 파세코는 이게 바로 이제 1차 상승으로 그냥 급등한 거예요. 양봉이 없어요. 사실은 이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파세코 이제 여름 관련주여서 샀는데 저희는 이제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얘는 뒤에서 음봉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무슨 음봉들이 나왔냐? 음봉이 나왔다가 절반 돌파, 절반 돌파, 절반 돌파, 저점이 올라가면서 절반 돌파. 절반 돌파가 4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파동이 이렇게 해서 음봉이 안 보이면 안 하는 게 맞아요.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내려올 때 절반 돌파를 한 번, 두 번, 이것도 2번이죠. 2번. 여기까지 한 번 또 찍고 3번. 여기 아예 저점을 올라가면서 4번 올라가죠. 4번 정도 이상 나와서 방향을 튼다. 저점이 올라갔다. 저점이 올라가는 건요. 이게 지금 3분 차트인데 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8개로 저점이 올라가는 게 확인됐다. 그럼 24분 동안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24분 이전에도 저점이 올라가면 1분 봉 7, 8개만 봐도 저점이 올라간다는 게 보이면 이게 저점 올라가는 거예요. 7, 8분만 이렇게 올라가도. 근데 24분간 올라갔다는 거죠.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해서 전고까지만. 전고. 항상 전고점에서는 다 털고 다 매도하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뭐 하면은 또 사가지고 또 수익을 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쿠콘이라고 이제 지역 화폐 관련주 대장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고점이 하나 여기 있어요, 차트에. 근데 여기는 1, 2, 3까지만이고 20%도 안 왔습니다. 20% 온 지점은 여기가 이제 20% 넘는 지점인데 이 중간에 올라갈 때 모습 보시면은 계단식으로 올라간 게 눈에 띄죠. 그래서 이거는 지저분하지만 이런 종목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게 20%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우상향이지만 음봉들이 막 섞여 있고 지저분한 게 뭐 한 15%만 올라갔다. 그럼 하시면 안 돼요.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냥 고점 찍고 그냥 영원히 내려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20%를 넘겨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한번 절반 돌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절반 돌파를 하고 간격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시간이 11시부터 3시 거의 한 2시간 동안 안 밀리고 절반을 짧은 간격이지만 절반을 계속 돌파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이제 되돌릴 때 매수해서 상한가까지 봤는데 여기서 앞에 틀어가지고 상한가 직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중심이 여기예요. 그죠? 이제 저항이 있고 지지가 있는. 그러면은 여기 올라가는 것만큼 올라가면 상한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여기서 매수 사인을 드렸을 때도 문자를 드렸을 때도 상한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GFC 생명과학이라고 또 신규 상장인데 뭐 신규 상장은 특이하게 급등한 날만 또 공략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20% 훨씬 넘죠. 21,000원에서 35,000원이니까 한 100%죠. 네. 그러니까 당일 저점에서 100% 올라오는 것들은 그러니까 신규 상장은 이제 300%까지 되잖아요. 여기 뭐 시가부터나 뭐 그죠? 그래서 저점부터 고점까지 100% 일단 확인이 되면 이게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절반 돌파 한번 하죠. 한번.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여기서 절반 돌파 2번을 확인하기 전에 여기가 이제 양음양 자리고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여기서 매수해서 5% 일단 수익 실현했어요. 근데 이게 절반을 살짝 안 옵니다. 근데 이제 눌러서 여기가 녹색 선이 전체의 절반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해서 이게 중요한 건 아까 이제 그 근저에 흐르는 것 중에 뭐냐면 여기 이제 노란 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20선이에요. 20분 선. 3분의 선은 60분 선. 이 노란 선이 탈환이 돼야 돼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절반을 다 돌파했을 때 20선이 다 탈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해서 또 수익을 실현하는. 요건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신규 상장은 별로 이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세계 INC도 뭐 안정적으로 파동이 그리면서 20% 이상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11시 전 10시 50분부터 12시 거의 40분, 2시간 동안 횡보했을 때 절반을 계속 넘죠. 절반 넘고. 그래서 2번 넘은 다음에 눌릴 때 여기서도 매수, 뭐 장악형 매수, 매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선을 재돌파할 때 이런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절반이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온 만큼 올라가면은 상한가가 나오니까 배수 단위를 적용해서, 그러니까 매수는 여기서, 매도는 여기서죠. 중간이 아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비캠인데, 세비캠도 최근에 2차 전지 상승 얼마 전에 반등을 줄 때 주도주였어요. 주도주. 그래서 얘도 보시면 요게 이제 원웨이로 한번 쫙 올라왔는데 여기서 20% 넘습니다. 얘는.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건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어차피 절반 돌파도 안 나왔어요. 그래 놓고 다시 여기서 전고를 돌파한 다음에 여기까지 온 다음에 절반 돌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절반 돌파가 여기, 이거는 약간 꼬리긴 하지만 하여튼 한 번, 여기가 제대로 한 번이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첫 번째고 절반 돌파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해도 여기까지 충분히 5%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제가 최근에 7월 특강에서 한 게 있는데 거기서 그 지점 포인트를 찍어드려 가지고 여기서 매수해서 더 빠른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빠른 수익을 내게 해드리기 위해서 분봉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방법은 매일매일 수익 낼 수가 있어요. 장이 폭락해도, 지난 8월 1일 날도 장이 폭락했는데 그때 우양이라는 종목과 풀무원이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연구하시면 더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 꼭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